금융업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파헤쳐보는 채무영수증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금융 나침반이죠. 여민구 금융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과 많은 답답함을 제가 이제 해결해드리고자 오늘 채무영수증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주에 한 번씩 알찬 내용 준비해 오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9.13 부동산 대책도 이제 발표가 됐고, 네. 그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들어서 뭐 이사도 있고, 애들 자녀 문제 때문에 주택을 구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런 걱정 고민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과열된 부동시장을 잡으려고 이제 정부에서 많은 규제와 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의 그 채무영수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앵커님, DTI라는 용어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용어가 참 어려워요. DTI, DSR, 네. LTV 많은데요. 헷갈립니다. 하나하나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금융사가 개개인마다 부채를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개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제가 소득 대비 부채가 늘어나면 금융사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개인마다의 그냥 특성에 맞게 그 대출 규모와 제한을 거두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DTI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DTI를 적용했을 때 40%를 적용한다면 총 소득의 총 부채는 2천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즉 금융사에서 2천만 원 넘게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즉 금융사는 이제 개개인마다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하는 쉬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신 DTI 제도가 생겨서 약간 헷갈려요. 이게 정책이 오락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네. 힘든데요. 좀 내용 정리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제 정부에서 새롭게 신 DTI 제도를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DTI는 신규 이제 주택담보대출, 즉 원리금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이제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이제 제한을 했는데 신 DTI는 지금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 그리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서 그 대출 규모를 확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 그러니까 DTI. 기존보다 네. 부동산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이제 추가 대출을 정부가 네. 이제 제한하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단 난이도가 좀 있는데 DTI에 대한 부분 다 설명하신 거예요? DTI 아무래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 DTI를 설명드리기 전에 LTV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LTV와 DTI 개념을 먼저 모든 분들이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넘어가는 게 맞는데요. 즉 제가 말씀드리면 LTV, Loan to Value, 뭐 어려운 용어 아닌데요. 그 대출 대비 가치, 담보 가치 대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일시불로 그냥 한 번에 돈을 쏟아 부어서 구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집 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LTV를 50%로 적용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한 게 론 투 밸류, 즉 담보 대출 가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TV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집값이 올라가고 높아질수록 네. 그 한도는 이제 높아지겠지만 그 금융사에서는 이제 정해놓고 딱 그 수준에 맞게끔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LTV, DTI는 알아봤는데 이제 신 DTI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신 DTI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건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 DTI는 올해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신 DTI 개념은 다주택자들의
이제 주택 구비를 정부에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가 과열되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높아지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기존 DTI 개념을 신 DTI는 확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 DTI는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존의 주택에 있었을 때 이자만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신 DTI의 경우 원금과 이자까지 기존 대출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이자를 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액 자체는 신 DTI의 경우 원금 이자가 기존의 현 DTI보다 줄어들게, 즉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상환하는 금액의 기준 한도를 높여서 대출의 문턱을 좀 높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네. 그 주택 수요 욕구를 정부는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자,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산정부정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집값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네, 신 DTI의 경우 이제 만기 계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래 기존 대출은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계약을 하고 최대 기간을 연장하면 기본 20년에서 30년까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DTI가 적용되면서 두 번째 주택을 우리가 구비를 하게 되면 최대 아무리 많아도 15년. 즉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최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나가는 비용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구매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소득 대비 지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용들 네. 좀 봤고요. 신 DTI의 소득 고려 방식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소득에 따른 이제 그 상환 능력과 그 향후 연봉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DTI와 이번에 새로 나온 신 DTI의 방식은 중요한 건 바로 소득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어서 대출을 받고 뭐 주택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소득이 이제 줄어드느냐 늘어나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 이번 제도를 이제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신입사원이나 지금 일반 월급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급여소득이 작기 때문에 그 연봉이 오를 수 있는 가정을 이제 고려해서 신 DTI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나 그 월급쟁이 있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대출을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오히려 또 늘어나는 계기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제도나 우리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앵커님. 올 2월에 이미 실행된 이 제도를 놓고 보면 제도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DTI보다 이제 DS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Debt Service Ratio. 다 나와 있네요. 네. 기존의 그 DTI는 이제 담보대출의 이자 비용만을 이제 계산했는데 정부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신용 파산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정부는 대출을 권장하지는 않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DSR 제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즉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신용대출 모든 것을 합산해서 이제 개인의 신용 대출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대출은 받기 어려운 분들이 거죠.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신혼부부나 40세 미만의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금액을 늘려주어서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뭐 대출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자신에 맞는 대출 상품과 자신에 맞는 여건에 맞춰서 대출을 받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